저한테 만약에 조방원을 물어본다면 그래도 미래산업에 연관 있는 건 저는 방산이라고 봐요. 왜냐면 방산업은 결국은 우주항공이거든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둘 중에 하나로 잡아내면 돼요. 휴머노이드로 잡든지 대주주 지분 투자로 잡든지. 저는 대주주 지분 투자 쪽으로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왜? 자, 그러면 다시 본론인 그럼 로봇으로 이제 로봇으로 가겠습니다. 본론으로 오는데 이제 한 20분 걸렸는데.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본론인 로봇은 과연 텐베거가 나오는 종목이 있었으며 또 제2의 텐베거, 제3의 텐베거가 나올 것이냐가 핵심이잖아요. 일단 로봇에서 5조가 넘는 텐베거가 나왔죠.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조 이상 나왔니? 텐베거가 나왔니? 나왔습니다. 한 3만 원에서 한 40만 원이 넘었으니까요. 당연히 텐베거가 나왔고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슷한 애 찾으면 되잖아. 그 아까 제가 클래시스랑 비슷한 애, 클래시스는 리프팅. 그러면 피부에 관련된. 그러면은 파마리서치는 스킨 부스터.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건 리프팅 또는 스킨 부스터 관련 4천억, 5천억짜리를 찾으면 돼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뭔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뭔데? 왜 올랐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왜 올랐는데 해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 1세대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최근 한 2, 3년 동안 휴머노이드 로봇이 각광받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산업용 로봇은 꽤 발전한 나라예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산업용 로봇이 서비스업에 필요하겠어요? 아니죠. 제조 산업에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주 굵직한 양대 산맥의 제조업이 있잖아요. 반도체업 그리고 자동차업. 반도체업과 자동차업에 로봇이 필요했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과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이 있으니까 산업용 로봇은 이미 발전한 나라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휴머노이드 시대가 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휴머노이드 1세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상승 이유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더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거죠. 최초 지분은 한 7%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때부터 관심 가졌던 분들은 혹시 그때가 대략 언제쯤인가? 그때는 2013년 상승 전이에요. 제가 이런 지분 투자에 관련된 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주식을 30년 이상 하면서 저런 거예요. 대기업이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100배 더 고민하고 실제 투자를 강행하는 거죠. 얼마나 TF팀 고민했겠어. 그러면은 왜? 잘리니까. 아니 위에서 야 우리 로봇 쪽 기술이 있는 거 하나 인수 좀 하거나 뭐 지분 투자할 건데 알아봐. 근데 그걸 얼마나 며칠 몇 달을 밤새 가면서 고민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낙점을 한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더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인정했네. 근데 그 인정했네가 이때였어요. 오르기 전에. 저는 아직도 명확히 기억나는. 공시도 됐었나요? 그건 당연하죠. 공시라는 게 아니라 지분은 공시가 아니고 그냥 FN 가이드나 나이스의 정보에 늘 지분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5% 이상 지분 공시는 당연히 법적 의무고 그러니까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다면 무조건 어디 표를 보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삼성 7%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7% 갖고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김 작가님하고 연세대 백년회관인가? 네. 거기서 했을 때가 제 기억이 맞다면 요때였어요. 요때. 뭐 한 22년? 2022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23년 초? 그래서 그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지분 네. 7% 때문에 언급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슈가 계속된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삼성전자가 7% 투자 갖고 있고 근데 그 7%가 30%로 넘어간 거죠. 콜옵션도 투자하고 유상증자도 받고 하면서 30% 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퀀텀 점프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시총 1위면서 텐베거가 난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둘 중에 하나로 잡아내면 돼요. 휴머노이드로 잡든지 대주주 지분 투자로 잡든지. 그러면 휴머노이드 쪽은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되고 또 대주주 지분 투자는 검색하시면 되는데 저는 대주주 지분 투자 쪽으로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보다 훨씬 집중력 있게 연구하는 분들이 어디에 투자할 건지 집중력 있게 연구하는 분들이 투자를 단행했다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유를 믿고 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배가 올랐다면 또 다른 어떤 대기업 투자 종목들이 있나? 라는 걸 보면 되고 삼성 다음으로 로봇에 진심인 기업이 어딜까요? 현대차? 일단 현대차는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그렇죠. 일단 인수를 했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주들은 대부분 현대차 그룹주예요.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LG전자예요. LG전자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로보티즈예요. 로보티즈. 그럼 언제 갖고 있었냐? 그냥 상장하고 그냥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차트를 봤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22년, 3년을 거쳐서 2023, 4년 때 급등을 했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을 한 게 삼성전자 7% 때문이라면 다른 대기업이 7% 갖고 있는 게 뭐지? 를 찾아봤을 때 로보티즈가 당연히 눈에 들어와요. 그럼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정확히 올해 올랐어요. 올해 얼마부터? 뭐 18,000원, 2만원부터 와. 16만원, 8배가 올랐고 8배. 2만원짜리가 8배. 그럼 거의 10배가 왔다. 거의 10배고. 근데 그 논리가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기술력을 우리가 네. 로봇 공학과 나오지 않고 뭐 로봇 올림피아드 수상하는 로봇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는 그 기술력을 판단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걸 대신해 준 사람이 누구냐고요? 대기업. 대기업이 대신해 줬잖아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 지분이 있다라는 걸 연상법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더 이상 다른 기업에 투자한 종목은 없거든요. 근데 로봇의 진심인 데가 또 하나가 LG였다는 얘기죠. 네. 진심인지 어떻게 아냐면 이건 이게 다 히스토리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폰이 지금 LG 폰을 쓰고 있다면 사실은 거의 한 5년 이상 폰을 안 바꾸신 분들인데 LG 폰 접었죠. LG는 폰을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폰 아니면 LG폰을 썼는데 LG 접었어요. 접으면서 했던 구강모 회장의 말이 있습니다. 이 LG폰 우리는 접지만 이 인력과 자금을 미래산업인 자율주행 전장산업 또는 로봇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죠. 남아있는 거예요. 그 모바일 사업부의 그 인력들 또는 그 자금들이 로봇과 전장 산업에 투자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LG 진심이구나 로봇에. 그랬을 때 LG가 투자한 데는 어딘데? 마치 레인보우 로보틱스 7% 갖고 있을 때처럼 현재 7% 갖고 있는 애들은 로보티즈예요. 그래서 요거를 관심이 있었다면 정확히 8배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LG전자 갖고 있는 애들이 있니?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LG전자가 또 갖고 있는 애 있어요. 3개가 있어. 로보티즈는 7%를 갖고 있고 네. 30%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이미 자회사가 된 거죠. 네. 이미 자회사가 된 회사 중에는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보티즈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올라가야 돼 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뭐 요 정도 25,000원, 3만원 구간 어디서든지 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로보티즈가 올랐으니까 또 제2의 로보티즈는 뭐야 했을 때 LG전자가 30% 갖고 있어. 그럼 요것도 25,000원, 3만원 구간에서 거의 2배가 올라간 거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나였는데 로보티즈 또는 로보스타처럼 LG전자는 또 있어? 또 있어요. 엔젤 로보틱스라는 애가 있어요. 엔젤 로보틱스. 그 엔젤 로보틱스라는 종목은 지금 아직도 안 움직였죠. 안 움직였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필요는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100%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주식의 예측이 100%면 뭐 집 팔고 논 팔고 사면 되잖아요. 이 세상에 100%는 없다면 다만 우리는 확률적 접근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시스가 올랐다면 피부과 의료기기 또 다른 종목도 오를 텐데 네. 파마리스 올랐네? 그럼 또 다른 종목도 오를 텐데 네. 이런 확률적 접근. 이건 몇 프로 가지고 있는데요? 얘는 7%.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시는 언제 하나요? 5% 이상 땐 공시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지분 관련이니까.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기 써있죠? 이미 삼성전자가 35%입니다. 최초에 7% 투자를 했었고 이미 35%예요. 자, 그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가장 흡사하게 올랐던 게 로보티즈인데요. 그 이유는 얘도 LG전자가 6.6%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6.6%. 애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7%였으니까 굉장히 흡사하죠. 네. 자, 그 다음 이미 30%가 된 회사가 있죠. 로보스타. 로보스타는 LG전자가 33%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초창기가 로보티즈고 그리고 난 30%된 지금이 LG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얘네 둘만 있냐? 그렇잖아. 또 하나 있어. 엔젤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는 6.3%를 갖고 있어요. LG전자가. 그래서 LG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이렇게 3개가 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대주주가 대기업인 회사는 또 없니? 있어요. 예를 들어서 CMS라는 기업이 있어요. CMS는 SK텔레콤이 6.4%가 있어요. 주가 많이 올랐나요? 6.5%. 주가는 거의 안 올랐죠.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신규 상장되고 오르다가 내리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회사 또 있냐? 또 있어요.
유일 로보틱스라고 있어요. 유일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는 그럼 누가 갖고 있냐 해서 SK 배터리 아메리카에서 13%를 갖고 있어요. 그럼 SK 배터리 회사는 상장 기업이 아니잖아요. SK 온의 자회사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그럼 얘는 올랐냐? 보시면 이게 올랐잖아요. 25,000원에서 10만원까지 연초 대비 4배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공통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배, 로보티즈는 8배, 유일 로보틱스는 4배. 그러면 SK, 삼성, LG가 갖고 있는 회사가 오르는구나. 네. 그럼 대기업 갖고 있는 게 뭐가 더 남았냐, 안 오른 게 했을 때 LG전자에서 로보스타도 갖고 있고 또는 엔젤 로보틱스도 갖고 있고 또 SK텔레콤에서 시메스라는 회사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상법으로 공부해서 적용을 시킨다면 반드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도 만약에 내가 산 게 안 오를 수 있지만 이 기법은 굉장히 좋은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연상법으로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따라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어. 또 텐베거 종목에서 저 올라간 것과 진짜 비슷한 거를 찾으면 올라가는 데라는 걸 탁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실제 실전 투자를 한 3번 하면 2번은 오르고 1번은 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 올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 3번 정도 시도해보면 확실히 좋은 기법이라는 걸 알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또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SK텔레콤이 얘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신규 상장되고 나서 2023년에 10,000원에서 70,000원까지 7배 올랐어요. 한 달 만에. 1월달 거의 한 달 만에, 1, 2월달 2달 만에. 그러면 얘는 지분을 보면은 SK텔레콤 지분이 여기 써 있잖아요. 20%. 그러면은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규 상장이 됐는데 대기업이 갖고 있어? 근데 시너지가 나. 왜? SK텔레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 기업이자 AI 통신 기업이거든요. 근데 코난 테크놀로지가 AI 기업이에요. 그럼 왜 갖고 있겠어? 뭐 필요하겠지? 그랬을 때 그냥 아무 이런 지분 구조를 안 보는 사람과 지분 구조를 보면서 야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왜 투자했어? 코난 테크놀로지에 SK텔레콤 왜 투자했어? 그런 거 찾아봤더니 로보티즈가 있네. 야 또 8배가 올랐네. 그럼 또 LG전자는 또 어디 투자하고 있어? SK텔레콤이 코난 테크놀로지 말고 또 시메스라는 종목에도 투자하고 있네. 이런 걸 계속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결국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은 내가 연구한 만큼 공부한 만큼 돈 번다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중요하죠. 근데 재무제표만 본다면 지분구조가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재무제표도 보고 지분구조도 보고 차트도 보고 재료도 찾아보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다 보면 이런 종목 기법이 굉장히 좋은 기법이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무기가 하나하나씩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의료기기 로봇 통합적으로 지금 종목 선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하려면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종목 선정하는 기법은 정말 많이 있고 기법 공부를 하실 때 다각도로 검토하는 훈련들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었을 때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그럼 텐베거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뭔가 부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어쨌든 휴머노이드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투자한 기업 이런 공통점들이 있었는데 다 오른 건 아니잖아요. 네. 오른 기업과 안 오른 기업의 좀 기준점의 차이가 있나요 혹시? 시차를 가지고 나머지도 오른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못 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오브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이 종목에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회사가 6%를 갖고 있었죠. 네. 그러면 네이버 관련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규 상장되고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례를 들은 건 그래서 제가 아까 3개 중에 2개는 오르지만 하나는 못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네이버나 카카오가 막 지분을 갖고 있어. 네. 근데 모르는 종목은 분명, 못 오르는 종목은 분명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종목이 오르냐 못 오르냐는 그 기업 자체, 왜냐면 우리도 주식 투자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기업에서 지분 투자한 것도 실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 대기업을 따라했다면 대기업의 투자 성공 사례에 우리가 같이 투자했다면 돈을 벌 것이고 대기업의 투자 실패 사례에 우리가 같이 돈을 따라했다면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거죠.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경우에 대기업이 투자한 거는 텐베고가 오르고 어떤 경우엔 못 올랐어요라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답은 이거야 이거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 3개 중에 2개는 꽤 주가가 오르고 1개는 안 오르는 게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기업 투자 종목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라라고 기법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3개 중에 2개가 오르면 확률적으로는 사실상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카지노가 우리 이제 손님 대상으로 이긴 확률이 엄청 높은 게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50%보다 조금 넘는데 카지노가 이제 거기 찾아온 고객을 상대로 이기는 확률이 엄청 높은 건 아닌데 그걸 계속하면 이제 엄청 큰 돈을 버는. 이제 우리는 어쨌든 카지노가 아니고 우리는 손님이니까 손님의 입장에서 이제 뭐 작은 확률로 낮은 확률로 우리는 돈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런 거죠. 우리가 종목 투자를 할 때는 하루에 10번을 하는 게 아니고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수의 법칙상 카지노는 하룻밤에 수백 번을 해요. 하룻밤에. 바카라스를 하고는 룰렛을 하고 뭐 블랙잭을 하고 하룻밤에 수백 번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아주 절대적으로 지진 않더라도 약간의 질 확률이 있으면 그 100번, 1000번 되는 순간 대수의 법칙상 계속 돈이 눈 녹듯이 녹는다는 표현을 쓰고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들은 계속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계속 한다면 51%의 기법만 있어도 떼돈을 벌죠. 그렇죠. 하루에 10번, 100번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기법은 아니고, 우리가 한 3개월, 6개월, 1년을 갖고 있을 때, 세 종목을 샀다면 2개는 오르고 하나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올해 상반기를 또 가장 휩쓸었던 종목은 조방원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원전은 좀 그냥 정체였던 것 같고, 제가 조선은 잘 못 봤는데, 방사는 또, 하나로 다시 올랐어요. 이 조방원 섹터. 4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국은 하나의 산업, 하나의 업종이라는 건 흥망성쇠가 있어요. 흥망성쇠가 다시 또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죽었다가 영원히 못 살아날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중공업 시대 이전의 경공업 시대의 제지 또는 섬유, 사실 이런 거 위주의 산업이었거든요. 요번에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의 소재가 뭐 저도 보진 못했지만 그 소재가 결국은 저거잖아요. 제지 회사에 다니던 직장인이 뭐 이렇게 퇴사 이병헌 이렇게 잘리게 되는 과정 뭐 그런 에피소드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과거에 뭐 제지 산업, 섬유 산업이 굉장히 성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좀 약간 사양 산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또 조선업이 굉장히 성황이었는데 조선업이 사양 산업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다시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영원히 죽는 산업도 없고 영원히 뜨는 산업도 없죠. 영원히 뜨는 산업이 없다라는 건 2023년 7월을 기억하시면 돼요. 주식 투자자라면 2023년 7월 2차 전지를 언제나 기억하셔야죠. 언제든지 너무나 확실한 산업도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 또는 죽어있다 다시 살아나는 건 요즘은 조선업을 보면 돼요. 10년 이상 죽어있다가 신고가를 치는 산업은 저도 주식 30년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10년 죽어있으면 전고점을 거의 돌파하기 힘들어요. 근데 조선업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10년 전 고점을 다 갱신했거든요. 그러면 10년 만에 갱신하는 산업도 있는 거고 또는 바닥 대비 막 10배, 20배 오르면서 야, 이 산업은 영원히 갈 것 같았지만 1, 2년 동안 막 10분의 1토 막 나는 산업? 그게 2차 산업이었죠. 2차 전산업.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방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바닥 대비 5배, 10배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중에 약간 옥석가리기가 시작되는 걸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저는 약간 밸런스 게임 이런 올림픽 게임 같이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 중에 그래서 뭐가 더 좋은데 뭐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답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짜장면을 먹을래? 짬뽕을 먹을래? 그게 틀리더라도 그 답이 틀리더라도 왜냐면 그 말을 정확히 100% 맞출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 틀리더라도 근거에 의해서 바로바로 생각을 하고 정리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만약에 조방원을 물어본다면 지금 방산주가 살아남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주식이라는 건 실적 플러스 성장성이라고 보거든요. 미래산업. 그런데 조방원 중에 그래도 미래산업에 연관이 있는 건 저는 방산이라고 봐요. 왜냐면 방산업은 결국은 우주항공이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에어로스페이스가 붙은 이유 우주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방산은 무기를 만드는 방산 플러스 우주산업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정도 생겼고 미국에서도 스페이스 X를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하고 연결되어 있는 방산이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산만 있기보다는 우주항공이 좀 붙어져 있는 곳은 좀 더 앞으로 갈 수 있다. 네, 이걸 같은 내용으로 맥락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 조방원에 하나만 더 얹자면 전력기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방원만큼이나 오른 종목에는 전력기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방원 중에는 방산이 가장 많이 올랐고 전력기기가 조선이나 원자력보다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름 붙이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력기기를 빼갖고 그러면 이름 붙이기 좋아하는 제가 조방원전, 뭐 흥부전, 놀부전, 조방원전 하면 되니까 그럼 전력기기는 왜 올랐나가 중요하죠.
왜 올라요? AI 시대 데이터 센터 때문에 올랐죠. 그러면 그거는 미래의 성장성인가요? 성장성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조방원 전까지 붙인다면 전력기가 거의 1순위죠. 그 다음이 방산주.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돌아오는 미래에 그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냐가 중요한데 전력기기는 AI를 머금고 있고 방산주는 무기를 만드는 방산주는 우주항공을 머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인데 마지막으로 추석 인사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뭐 추석 인사는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지금 나이 들면서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근데? 이 한가위라는 말이 우리 추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그리고 또 추석에는 우리가 배불리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그 당시에는 사실 배부른 게 최고였잖아요. 그래서 보름달처럼 풍성하게 또 우리가 추석 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처럼 배불리 살자 뭐 이런 두 가지 중복적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자로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 한가위처럼 여러분들의 계좌가 아주 풍성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슈퍼게임이 이종윤 세무사님과 함께한 이제 실존투자 마스터 클래스 멤버십이 벌써 이제 2달 넘게 진행됐고 벌써 함께한 이제 누적 수강생이 지금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멤버십 진행하면서 특히 9월 달에 저희가 좀 공개했던 종목들에서 성과가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같이 그 수업을 참가하셨던 분들은 이제 기쁜 한 달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수익난 기업들을 저희가 완전 뭐 리딩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보니까 혼자서 익절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이 많아서 그런 문의가 좀 많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10월부터 연말까지 함께 이세무사님과 투자자분들을 밀착 관리할 수 있는 과정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과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투자 업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사실 뭐 본인의 목표 수익률 또는 투자 전략에 따라서 익절을 하셨을 텐데 아마도 개인 투자자 또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포트폴리오 밀착 관리 클래스를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존 클래스와 이번에 새로 생기는 새로운 클래스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 클래스는 제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종목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올라가는 정보들은 장전에 또는 장중에 장마감에 오늘 시장의 중요한 재료들, 중요한 마감 재료들 이렇게가 이제 정보로 올라갔다면 새로운 뉴 클래스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시장 마감 상황에서는 이런 종목 선정이 중요해요 라고 해서 한 종목씩 종목 선정 사례를 통한 직접 종목 선정하는 방법을 매일매일 가르쳐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 여러분들이 그걸 사든 안 사든은 자유지만 또 사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걸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매일매일 한 종목을 관리를 안 하면 뭐 하루에 20종목 그럼 1년에 200종목이거든요. 네. 대다수의 리딩이 그렇죠. 대다수의 리딩이 오늘 이 종목이 좋습니다. 내일은 이 종목이 좋습니다. 그걸 매일매일 하다 보면 뭐 1년에 뭐 1000종목도 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하고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한 종목씩 선정하고 그 선정된 종목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관리를 하는지 관리법. 그래서 두 가지의 비법 아닌 비법을 가르쳐 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그날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선정 비법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종목 선정들이 구성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운영 비법 이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자,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영 기법이 어떤 뜻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뭐 한두 종목씩 좋다고 하고 아무 관리가 없다면 도대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일단 숫자를 8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보통 한 1억 기준으로 적당한 종목 숫자가 몇 종목이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한 5에서 8종목 하세요. 또 하나는 2억 정도 하시면 8종목 하세요. 뭐 한 5억 이상 되면 한 10종목 하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의 평균 투자 금액의 평균 보유 종목 수가 저는 한 8자 정도 된다고 봐요. 8개 정도. 그래서 또 8자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을 사례를 8종목으로 들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선정을 매일 하나씩 하고 8개의 종목으로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러면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궁금증이 많이 있으세요. 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거를 빼야 되는지 또 어떤 거를 사고 싶을 때 어떻게 빼야 되는지를 제일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일 한 종목을 선정하고 8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어떤 종목을 편입할 때 어떤 종목을 편출해야 되는지 그래서 두 가지 종목 선정 기법 그리고 포트폴리오 운영법 이 두 가지를 제가 사례로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는 게 가장 좋은 건데요. 첫 번째는 종목 선정 기법, 포트폴리오 운영법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투자자, 스스로 포트폴리오도 운영하고 스스로 종목 선정도 하는 투자가가 최초의 목표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부수적으로 두 번째 토끼는 뭐냐면 저랑 이제 함께 사례로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같이 따라 하시다가 수익이 난다면 이제 그게 두 번째 추가적인 효익이 될 텐데 제가 뭐 종목 선정 진짜 열심히 하고 포트폴리오 운영 잘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되고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그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보겠습니다. 이전 과정과 다른 거는 좀 더 밀착해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네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밀착 관리 클래스인 거네요.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뭐 꼭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수강생분들에게 첫 번째는 제가 이런 강좌를 세무사님과 이제 지난 7월부터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이유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사실 세무사님도 주식 투자를 이제 한 30년 정도 하셨지만 하락장에서 그리고 상승장에서 똑같이 실력이 똑같다고 한다면 세무사님 똑같으니까요. 똑같이 돈을 벌 수 있나요? 아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물론 하락장과 상승장이 평균 수익을 내려면 네. 파생 상품, 그러니까 뭐 떨어질 때 오를 때도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근데 일반 분들은 파생상품 안 제 하시니까. 말이. 그러니까 주식으로만 하락장과 상승장에 똑같이 수익 내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속담에 맞게 네. 물 들어올 때 노조라처럼 상승장에서 그렇죠. 수익이 나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7, 8, 9 세 달 동안 제가 한 달에 16종목을 제시를 했었는데 7월, 8월은 사실 약간 조정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종목들 중에 16개 중에 뭐 오른 게 8개면 떨어진 게 8개일 수 있겠죠. 근데 9월 달에는 사실 지수도 3,200에서 3,400까지 왔잖아요. 그럼 3,200에서 3,400이면 지수가 한 8% 정도 올랐거든요. 아까 월간 상승률이 지수 8%.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은 평균 8%가 올랐어야 되는데 실제 뭐 김 작가님도 아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50%, 70%, 80% 오른 종목이 나오는 거죠. 예전에 코로나 위기 때 제로금리 나오면서 지수가 1,400에서 3,300 갈 때 대형주들조차도 뭐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종목이 5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조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수가 한 달에 10% 오를 때 우리는 종목 선정을 잘하면 20%, 30%, 50% 수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지금일수록 더욱더 공부하셔야 된다. 네. 함께 공부하시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밀착 관리 서비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전에 했던 저렴한 비용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좀 더 여유가 충분하신 분들이 저는 결제를 만약에 하셔서 함께 하신다면 저희가 훨씬 더 마음 편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연휴간 또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좀 특별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자분들께 전원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꼭 그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세무사님과 함께하는 밀착관리 클래스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 10월 달에 다시 한번 세무사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슈퍼게임 이정희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